안녕하세요. 비트코인과 세상 사는 이야기입니다. 주말 잘들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이 코인 쪽 투자하시는 분들은 잠을 잘 못 주무셨을 것 같은데, 어, 참 난리 부르스더군요. 아주 그냥. 자, 비트코인 캐시하고 비트코인하고 아주 전면전이 붙었는데, 지금 외국적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로 어, 난리가 났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 하루 이틀 된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비트코인이 가야 하는 방향 어느 방향이냐, 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스케일링 문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거래할 때 처리가 자꾸 늦어지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해결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냐를 가지고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던 문제고, 그런 문제 때문에 비트코인 캐시도 생기고, 그리고 이번에 세그윗도 어, 뭐 취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연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발생을 했던 것이죠. 비트코인 코어 쪽의 입장을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는 가치가 원래 그 탈중앙화된 자산, 블록체인에 기반을 둔 그 탈중앙화된 자산 가치가 주 목적이고, 어떤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커뮤니티의 의견을 개진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거래에서 생기는 불편함은 다른 코인들이 해결을 하면 된다. 이 비트코인 코어는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변치 않는 자산 가치를 유지하는 데 더 집중을 하겠다. 즉 디지털 골드로서의 역할을 가지는 것이 더 원래 가치에 더 부합이 된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치를 계속 추구해 나가겠다. 이런 식의 입장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이제 반대되는 쪽이 이제 캐시 쪽의 의견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 골드라는 것이 가진 성격이 어, 단순하게 딱 한 가지만의 성격은 아니죠. 이 골드가 가진 원래 이 영원 불변의 법칙, 즉 골드는 골드란 물질 자체가 복제가 안 되잖아요. 이 2100만 개 이상은 발행이 안 되고, 또 이 자체가 복사가 저기 뭐야, 파괴가 되거나 어떠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질 않기 때문에, 이것이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네트워크만 잘 유지가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골드로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골드가 가진 두 번째 성격이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왜 골드에 열광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자산으로 인정을 하고, 이 골드란 것에 가치를 부여한 것은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신뢰죠. 이것은 우리가 화폐를 뛰어넘는 어떤 인류의 재산 가치로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골드가 존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지구상의 조그만 지역이나 공간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반짝거리는 돌을 영원 불변의 가치로 여기겠다고 하면은, 그건 그 사람들의 그 가치 저장 수단일 뿐이지 어떤 다른 지역에서 그것에 의미를 주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이 금이 가지는 의미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대부분 금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금의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즉 비트코인이 가진 그 탈중앙화된 자산 가치가, 디지털 자산 가치가 물론 영원 불변의 원칙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그것에 참여하고 동의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절대 대수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값어치는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비트코인 캐시가 공격을 하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부분이죠. 공격을 한다기보다 이제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대립이 일어난 거죠. 세그윗 아트포크가 취소되자마자 이 비트코인닷컴의 오너인 로저버가 자신들의 모든 해시 파워를 그 비트코인 캐시 쪽으로 돌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를 옹호하는 측에서 이제 단결을 하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봤자 뭐 얼마나 변화가 생기겠냐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예상 외로 비트코인 캐시 쪽의 그 채굴자 쪽의 채산성도
점점 좋아지고 실제로 네트워크가 이 캐시 쪽으로 좀 몰리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쪽의 처리 능력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채산성도 떨어지고, 채산성이라는 건 뭐 사실 그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채굴을 하고 뭐 이런 그 시스템 유지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자신들이 이익이 되니까 하는 거지, 어떤 전부 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비트코인 코어 측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말 순수하게 탈중앙화된 그 의견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대응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어떠한 뭐 좀 명확한 대처를 내놓지 못하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코어 측과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탈중앙화가 되지, 니들은 탈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비트코인 캐시 측에도 좀 단결된 힘이 충돌을 해서 지금 일단 기선제압을 비트코인 캐시 측이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기선제압을 했다고 해서 캐시 쪽이 반드시 승리한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먼저 감행을 했지만 결국에는 원자탄 두 방에 바로 행복을 해버렸잖아요. 이 비트코인 코어 측이 가진 그 신뢰도가 하루 이틀에 쌓인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어떠한 대응을 제대로 한다면은 순식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아직 가격 차이도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전쟁에 굳이 참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이 주말에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코인 거래를 담당하는 거래소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이 아직 너무나 열악합니다. 뭐 비단 우리나라 거래소뿐만 아니라 뭐 스탑 로스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 어디서 시스템이 다운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자들의 자산을 이렇게 거래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아직 코인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좀 소액으로 본인이 가진 자산의 일부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는 것은 옳다고 보여지지만 이렇게 하루하루 거래를 완료하고 또는 짧게 거래를 해서 이익을 보시고자 하는 분들은 지금 거래를 하신다는 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그 CME 거래, 그러니까 그 파생상품 거래로 이번에 등록이 된다고 하잖아요. 뭐 등록이 뭐 이쪽 파생상품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정도 지금 그 주말에 벌어졌던 이 정도 거래량과 이 정도 움직임으로 이렇게 거래소가 그냥 전멸을 해버릴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 안정성이라면은 지금은 이렇게 단계적인 거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뭐 해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제 개인적으로는 이 로저버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참 많이 공감이 갔습니다. 제가 뭐 개발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원래 가진 값어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것이 그냥 값어치로만 존재를 한다면은 어떤 이상적인 값어치로만 존재를 한다고 하면은 이게 시장에서 살아나기 힘들거든요. 아까 제가 골드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결국 아무리 훌륭한 네트워크가 아무리 훌륭한 이 변치 않는 값어치를 유지할 수 있는 탈중앙화된 자산 시스템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저는 뭐 디지털 골드란 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탈중앙화됐으니까 탈중앙화 된다면은 어떤 그 다른 중앙화된 그 간섭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유로운 자산 가치를 유지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값어치가 있다로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람들이 모여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일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는 그건 만약에 다수의 사람들이 무시를 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로저버가 이야기하는 그런 쪽에 뭐 거래에 좀 집중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함으로써 네트워크에 참여를 많이 시켜서 어차피 캐시 쪽도 블록체인이 어떤 뭐 파괴를 당한다거나 이런 건 아닐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떤 좀 디지털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싶어 하는 그러한 주장이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는 와닿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단기적이 아니고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를 조금 들고 가는 것이 어떨까 싶은 게 정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건 단기적으로 이렇게 나는 뭐 몇 프로, 몇십 프로 또는 몇 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겠다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될지 흥미롭게 지켜보시면서 소액으로 본인이 가지신 자산의 일부를 제 포트폴리오는 현재 지금 비트코인 캐시하고 이더리움 쪽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뭐 제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 어떤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나 참여자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캐시가 가진 주장 쪽으로 조금 더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채굴자들이 가진 힘의 균형도 그렇고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좀 더 부합하는 쪽이 비트코인 캐시 쪽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로서는.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가 더 강력해진다면은 그거는 금이 가진 나머지 반쪽의 의미를 캐시 쪽에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캐시 쪽의 승리할 확률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을 때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그 값어치가 현재 캐시가 가진 밸류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더 리턴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유를 하시다가 만약에 비트코인 측에서 어떠한 대응을 보일 때 아마 가격이 많이 출렁거릴 거예요. 대응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중앙화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어떤 수행을 하고 발표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비탈릭이 이야기하는 그런 네트워크 분리라든지 어떤 거버넌트라고 하죠.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 좀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비트코인 코어 측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제가 캐시 쪽을 조금 더 옹호하는 쪽에 발언을 드렸는데 이제 전쟁은 막 시작이 됐을 뿐입니다. 뭐 제가 볼 때 이러한 전쟁이 이 암호화폐 시장을 좀 더 키우는데 아주 해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러한 홍역이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좀 몇 번 더 일어나야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커뮤니티적으로 좀 더 익숙해지고 대처하는 능력이 좀 더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나와 있는 발행되어 있는 코인들이 전부 다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코인이 나와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다고 봐요. 뭐 비트코인은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이 비트코인이 탈중앙화된 디지털 가치 저장 수단 또 화폐 기능으로서 시작을 해서 많은 이슈를 불러 모으고 이렇게 관심을 받고 또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워낙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어떤 비트코인 코어 개발진들 현재 아무리 탈중앙화라고 하지만 이 자발적으로 개발에 참여해서 끌고 나가시는 리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이러한 그룹들이 어떤 이 변화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이 탈중앙화가 가진 이 약점만 부각이 돼서 결국에는 어떤 다른 변화에 밀릴 수밖에 없다고 봐요. 원래 이 직접 민주주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을 못하고 간접 민주주의 제도로 변화한 것 자체가 어떤 그렇게 직접 민의를 전달하고 다수결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너무나 혼탁스럽고 이 사회적 혼란이 많기 때문에 결국 간접 민주주의 제도가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꼭 비즈니스적인 마인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랄까 좀 인문학적인 측면에서라도 접근을 해서 좀 이 커뮤니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실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봐요. 아무리 가진 값어치가 높고 이상이 높고 순수하고 어떤 탈중앙화로서의 값어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좀 촉진시키는 그러한 방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것이 탈중앙화를 약간 훼손하는 것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탈중앙화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희생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자, 어찌되었건 가상암호화폐 제1차 세계대전은 발발을 했습니다. 네. 훗날 역사가 이 전쟁을 어떻게 기록을 하게 될지는 저도 참 흥미롭고 궁금합니다. 저 정말 흥미진진한데 그래서 제가 일단 소액이라도 참여를 해본 거고요.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아주 짧은 뭐 하루나 1시간 또 하루 이틀의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말 열악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상품이나 다른 주식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시다가 정말 큰 손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뭐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오류 때문에 시스템적인 불안정 때문에 손해를 보시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조만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한 주 되시고요. 감사합니다.